커피를 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탈리아 등 커피를 사랑하는 곳에서는 우유나 설탕 등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을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연한 블랙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탄생 배경은 미국의 병력을 파견했던 이탈리아 출신 군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먹은 진한 에스프레소를 미국인들은 먹기 힘들어해서 커피를 물과 섞어 더 큰 양의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토마소 토레지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뉴욕에 오픈한 바에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 에스프레소에 물을 추가한 커피를 제공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다가 집단적으로 맛에 적응하지 못하고 커피에 물을 추가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커피를 처음 먹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커피가 발견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발견에 대한 전설 중 하나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 어린 목자들이 어떤 식물의 열매를 먹고 나서 기운이 붙어 어린 시절을 지나치게 활발하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 식물이 커피 나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커피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세기 후반의 이슬람 여행자이자 사람들의 음료에 대한 서술로 유명한 이브칼 칼랄라가 남긴 것입니다. 이브칼 칼랄라는 14세기 중반 이슬람 법학자, 신학자, 철학자, 의학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프로페트라는 책에서 커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커피는 간, 심장, 두뇌, 소장, 체온 등 다양한 부위에 이익을 준다. 체액을 제거하고 대변을 원활하게 하며 잠재적인 유해한 성분을 제거한다. 또한 몸에 열을 주어 감기와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마음을 흥분시키고 인지력을 증진시키며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욕망을 저하시키고 간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커피가 유럽에 퍼지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15세기 후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커피의 이야기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랍 세계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커피 역시 무역품으로 유럽과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커피의 의약품적인 효능과 생활 습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커피의 인기가 증가하였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커피가 중요한 사교적인 행사로 인식되었고 커피 하우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하우스는 인터넷 카페나 편의점처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을 처리하는 공간이었으며 유럽 사회의 인문학적 지식과 생각, 문화와 미적 감각 등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피가 유럽에서 널리 퍼지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멋진 글귀나 명언은 워낙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루이스 블랙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프랑스의 작가, 각본가 및 영화 감독인 흑자크 브리노는 커피는 일종의 마법이다. 어느 날 그것을 마시면 그날은 멋진 날이 된다. 모비딕의 작가인 헤르만 멜빌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와 대화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